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록 전남지사가 어제 6.1 지방선거 예비후보에 등록하면서 전남지사 선거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 지사의 독주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정현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얼마나 유의미한 득표율을 가져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정민 기자가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3명의 예비후보를 만나봤습니다. 전남지사 선거에는 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의 후보들이 각각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김영록 민주당 예비후보는 환태평양 시대 속에서 전남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후보는 특히 이념과 세대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전남이 중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4년간 저에게 더 기회를 주신다 하면은 대도약 전남 시대, 전남 행복 시대를 실현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5년 만에 정치 활동을 재개한 이정현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정치 지형을 버려야 전남이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후보는 특히 전남의 향후 30년을 대비하는 싱크탱크형 기관을 설립하고 자동차 산업과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약속했습니다. 전남을 지난 27년과 완전히 다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수도로 바꾸고 싶습니다. 정치의 전남에서 삶의 전남으로 확실하게 바꿔놓겠습니다. 민점기 진보당 예비후보 역시 민주당 독점 폐해를 바로잡고 노동 중심의 도전과 부동산 개혁 그리고 기후에너지 1등 전남을 비전으로 내세웠습니다. 민 후보는 특히 임금 하락 없는 주 4일제 도입과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에 적극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농어업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땀 흘려 일하는 도민들의 땀의 소중함, 그 절실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땀이 빛나도록 하겠습니다. 3자 구도로 형성된 전남지사 선거는 김영록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동부권을 지지 기반으로 한 이정현 후보의 도전, 그리고 민점기 후보가 반민주당 심리를 얼마나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어제 전남을 찾아 지방선거 후보들과 당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대표는 김유성 국민의힘 한평군수 예비후보와 김정현 진도군수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를 차례로 방문해 보수 정당에 대한 호남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며 이번 선거에서 놀랄만한 결과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이 지방선거 후보자를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정의당은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당원 투표를 그제 마감하고 광주시장 후보의 장현주 시의원 비례대표로 문정은 시당 정책위원장을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산구와 서구의 기초의원 후보를 각각 3명씩 선출했고 다음 달 2차로 후보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목포시장 선거가 과열, 혼탁 양상을 띠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민주당의 입당 신청자들의 명단이 대규모로 유출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상자만 8천여 명에 해당되는데 민주당은 목포 지역구의 경선을 중단하고 전략 선거구로 지정했습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언론에 유출 내용이 보도된 명부는 지난해 5월쯤 작성된 민주당 입당 원서 제출자들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8천 명에 달하는 입당자 명부가 어떻게 목포 지역위원회에서 근무한 A씨와 B씨의 인터넷 대화방에서 오고 갈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화방 당사자 중 한 명인 A씨는 KBS와의 통화에서 명단은 입당 신청자였으며 당원 자격을 검토하기 위해 컴퓨터에 보관 중인 파일이었는데 누군가 외부로 유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선 당사자인 강성희 예비 후보는 당시 입당자들이 이젠 경선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권리당원이 됐다며 이는 명단을 쥔 후보에게 유리한 불공정 선거라며 김종식 시장 측을 비판했습니다. 김종식 후보 캠프 관계자 중 한 명인 B씨가 참여한 대화방에서 이 파일이 발견된 것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수하게 발생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민주당의 신뢰를 얻는 지름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예비 후보는 이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지난해 5월이고 B씨는 최근에 합류한 자원봉사자일 뿐이라며 당원 명부는 전달받거나 접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8천여 명의 입당자 명부가 유출돼 목포의 이미지가 땅에 떨어졌다며 민주당 전남 도당을 찾아 항의 방문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혼란을 초래한 목포시장 선거구에 대해
앞으로 경선을 중지하고 모든 경선 과정을 중앙당에서 관리하는 전략선거구로 지정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광주와 전남 등 17개 광역단체가 제출한 당선인의 7대 공약과 15개 정책과제를 새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으로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특위는 또 기업의 지역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 주도의 기회발전 특구를 조성하고 각종 지원과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도 제시했습니다. 특위는 이와 함께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등 3가지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 분권 강화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15개 국정과제도 발표했습니다. 물고기가 집단 폐사한 고흥 해창만 수상 태양광 발전소 사업과 관련해 환경당국이 합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태양광 시설물공사가 어류 서식 환경에 영향을 준 것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고흥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소 사업 현장. 현장 조사 선박이 수상태양광 설비가 설치된 담소호로 향합니다. 지난달 수상태양광 공사 현장에서 물고기 1,300여 마리가 폐사하고 세제 성분까지 검출됐다는 국립대 연구센터의 조사 결과가 나오자 영산강 유역 환경청과 국립생물자원관 등 5개 기관이 합동으로 조사에 나선 겁니다. 합동조사의 가장 큰 목적은 사업자가 제출한 사후 환경영향조사 보고서에 대한 검증입니다. 수상태양광 1단계 공사 이후 담수호 환경 생태계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사업자 측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조사 항목에는 중금속으로부터 안전한 자재를 쓰는 등 환경 보존을 위해 사전 협의된 사항 이행 여부도 포함됐습니다. 수중 드론 활용을 해서 수중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 주변으로 해서 쇄골 현상이랄지 침전물 발생 현황 등을 조금 파악을 해서 이 부분이 어류 서식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수상태양광 공사가 환경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나면 2단계 사업 추진에 제약을 받습니다. 사업자 측은 주민들이 물고기 떼죽음의 원인을 수상태양광 사업 탓으로 돌리는 건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원인 규명을 위해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그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원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고흥군이 최근 수상태양광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이번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2단계 공사 돌입 여부도 결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전통 온돌 문화를 잘 보여주는 보성군의 오봉산 구들장 채석지가 문화재청 심의 결과 국가문화재로 등록됐습니다. 오봉산 구들장 채석지는 1930년대부터 80년대 초까지 온돌 문화의 핵심 재료인 구들장 돌을 생산했던 곳으로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완도군은 필리핀 딸락주와 협약을 체결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69명이 입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계절 근로자는 코로나 음성 판정 뒤 근로 조건 등 교육을 받고 36개 해조류 어가 등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여수 3도 수군 통제영의 국가문화재 지정을 위한 세미나가 오늘 열립니다. 여수 광무동 진남문예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노기욱 문화재학 박사 등 관련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여수 3도 수군 통제영의 국가문화재 지정을 위한 발제와 토론을 이어갑니다. 광양시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합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 9일부터 석 달간 안전강사 9명이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을 찾아 전동차와 보행자 안전수칙 등의 안전교육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50분쯤 순천 주안면의 한 골프장에서 52살 A씨가 수심 2m의 연못에 빠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이 친 공이 연못에 빠지자 이를 줍기 위해 물에 들어갔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신에서 귀금속을 훔친 운구차 운전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어제 운구업체 운전사 30살 A씨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광주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숨진 고인을 장례식장으로 운구하던 중 고인이 걸고 있던 10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월에도 시신을 옮기던 중 석 돈짜리 금반지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며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인복지생활시설에서 장기간 제한했던 접촉 면회를 이번 달 3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이에 따라 입소자와 면회객이 18세 이상이면서 미확진자인 경우 입소자는 4차 접종, 면회객은 3차 이상의 접종을 해야 접촉 면회가 가능하고 최근 확진 뒤 격리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 뒤 3일부터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접촉 면회 장소는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만 가능하고 면회객은 입소자 1인당 최대 4명으로 제한됩니다. 전국보건의료노조가 광주시장 선거 후보자들에게 광주의료원의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을 공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지방의료원이 없거나 설립 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곳은 광주와 울산뿐이라며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광주시장 후보들이 공공의료원과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을 공약으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도 광주는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황사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시간 평균 102마이크로그램, 오늘 가장 심할 때는 175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외출하실 때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셔야겠습니다. 황사만 아니라면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하늘은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밤부터는 차차 흐려지기 시작해서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토요일까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1에서 7도가량 낮은데요. 광주가 10도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25도로 어제만큼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0도, 구례 26도로 평년 기온보다도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와 완도, 진도의 한낮 기온 22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7도에서 22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남해서부 먼바다는 물결이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낮 기온이 점차 내려가겠는데요. 주말에는 한낮 기온 20도 안팎으로 예년 이맘때보다 1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